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의 퍼포먼스 1본부의 팀 김희원 마케터 장소라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형 세일들을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혹은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자사몰로 랜딩하는 광고가 아니라 이제 협력 광고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유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광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실 텐데 이제 협력 광고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는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에서 매출을 조금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은 이때쯤 세일을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안내가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전략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제 회원 마케터님께서 협력 광고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협력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 랜딩되는 페이지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를 저희가 뭐 패션이면 무신사 29cm, 뷰티면 올리브영, 가구면 오늘의 집, 뭐 그 외에 다른 이커머스 상품들도 있겠지만 뭐 쿠팡 이런 식으로 이제 타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 외부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그 플랫폼의 소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가 원래는 없는데 이제 메타의 협력 광고를 이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받으면서 그걸 머신러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평소 같은 경우라면 자사몰로 유입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저희가 방금 라이브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할인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플랫폼으로 외부 유도를 시킨다든지 하는 협력 광고가 되게 많이들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나 어떤 이제 쇼핑몰 측에서 협력 광고를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자사몰 없이도 가능하고 또 작은 브랜드나 뭔가 신생 브랜드들은 광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사몰이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처음 보는 브랜드에 굳이 자사몰로 유입이 된 후에 이것저것 가입을 진행하고 결제까지 하시는 고객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매까지 유도하기가 조금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어떤 트래픽이나 구매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요즘엔 광고주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단순하게 뭔가 인지도를 넓히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접 세팅을 하시게 되더라도 조금 간편한 편이기도 하고 자체 뭔가 픽셀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피드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구매 유도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만 등록해서 랜딩 페이지를 플랫폼 내로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피드의 어떤 무드나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제 실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픽셀을 굳이 신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가 그 무신사 측에서 공유해주는 픽셀이랑 카탈로그를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사몰이 없다라는 브랜드라고 하면 저희가 무신사 쪽에서 뭐 한 상품이 여러 개가 입점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품들의 카탈로그를 공유받아서 저희가 광고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기존 메타에서 세팅하던 대로 뭐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픽셀을 심는다든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플랫폼 측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다 보니까 그 과정이 많이 간소화가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랑 플랫폼이 상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브랜드는 매출 성과를 얻고 플랫폼은 거래액을 늘릴 수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협업 관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뭐 수수료가 조금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플랫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일 수 있고 화장품은 올리브영,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어쨌든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도 같이 뭔가 우리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플랫폼도
그래도 자기들은 어쨌든 협력 광고를 하게 해주면서 이제 그만큼의 판매액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미 유명하고 알고 있는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그냥 눈에 보이면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뭐 처음 보는 브랜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사몰이 노출되는 것보다 이 브랜드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네?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네? 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심리적 장벽을 좀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라도 협력 광고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편이라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협력 광고가 뭔지도 알겠고 장점도 많은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좋나? 성과가 좋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과 관련해서는 물론 업종 그리고 어떤 브랜드마다 플랫폼마다 당연히 성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율과 효율성에 관련해서 이제 피업 마케터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사몰로 랜딩하는 것보다 전환율에 관련해서 조금 효과가 좋은 편일까요?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자사몰로 랜딩을 했을 때랑 플랫폼으로 랜딩을 했을 때 성과 차이가 조금은 편차가 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협력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자사몰로 랜딩했을 때보다 신뢰도가 높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다른 브랜드로 파이가 좀 뺏기는 경우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정하다기보다는 뭐 상세 페이지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내에 뭐 찜, 리뷰 이런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효율이 조금 갈리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오늘 라이브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대형 세일을 하는 기간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잖아요. 이제 이 시기 요즘 소비자들이 생각이 너무 많이 잠시만요. 네,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만 운영 중인데 저런 정모주님들도 보통 많으시죠? 그쵸.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게 이게 맞죠. 자사몰을 구축하려면 어쨌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좀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쿠팡이나 옥션, 지마켓 등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통 이렇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쿠팡에 쿠팡이 가장 그쵸.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기는 해요. 이제 뭐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이베이 같은 거는 이제 좀 예전에는 그쵸. 많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약간 하는 사람만 하는, 그래서 좀 고인 플랫폼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천차만별이라 그쵸. 저희가 당장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경우라면 쿠팡을 먼저 입점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계속 운영 중이시라면 뭐 어떤 식으로 효율이 나오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네이버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네이버보다는 많이 뿌려질 거고 유입도 많을 거고 그만큼 구매수 자체는 쿠팡에서도 높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항상 똑같이 제안 드리지만 스마트 스토어 규모를 키우는 게 저희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는 쿠팡에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 초반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형 세일 때는 어쨌든 이제 성과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는 이 플랫폼들이 할인을 한다라는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굳이 이때는 다른 자사몰을 찾는다기보다 그냥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에는 예산을 쏟아야 한다면 저희가 뭐 기존에 하던 대로 자사몰 랜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시기에 맞춘 소재를 만들고 타겟팅을 만들어서 그거에 이제 대비해서 좀 협력 광고를 진행하는 편이 아무래도 딱 이 구간 동안은 이제 분기로 따지면은 4분기 동안은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협력 광고 자체가 어쨌든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논타겟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타겟이 잘 나오고 어떤 관심사가
뭔가 전환율이 높은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갈 수 있지만 플랫폼의 1차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일반 광고 대비 테스트 기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로아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무신사, 뭐 올리브영 같이 조금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고 어떤 신제품 런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형 세일 시즌에는 매출 견인도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좀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광고를 보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플랫폼 내에서 결제가 조금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 허들이 낮아서 어쨌든 이 또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뭐 예전에 봤던 경우인데 이제 플랫폼 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물론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쵸? 플랫폼 내 데이터만 이용하다 보면은 저희가 메타 광고를 돌릴 때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구축을 해놨던 자사몰의 데이터들을 같이 끌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제 그 점들을 플랫폼에서는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돌릴 때 실제적으로 돌리다 보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과가 개선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마냥 플랫폼의 픽셀만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기보다는 자기 브랜드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략도 있고 저런 전략도 있으니까 뭐 그걸 만약에 고민하시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만약에 뭐 상황이 조금 진척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메타 협력 광고는 어쨌든 플랫폼을 기반하는 성과형 광고이기 때문에 뭔가 그쵸. 전환 중심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브랜드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사몰을 키우는 게 목적이겠지만 단기간에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말 플랫폼 대형 세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를 각인시키기도 아주 좋은 시기여서 어쨌든 가격 할인면이나 이런 걸로 조금 소구점을 잡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어쨌든 무신사나 올리브영처럼 주요 커머스 채널이 연동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 그 실매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요새는 분기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시즌이라든지 그때마다 좀 다들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그럼 이제 이때는 협력 광고를 진행을 하고 이때 끌어올린 인지도로 평상시에는 자사몰로 랜딩을 시켜서 뭐 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를 아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죠? 제가 진행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션 쪽이 유독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뷰티 쪽은 올리브영이나 자사몰 이걸 둘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5대5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모든 뷰티 브랜드들도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는 이제 저희도 대형 세일 기간엔 올리브영 랜딩을 주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뷰티 광고주님들을 보면은 패션 뷰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패션이나 뷰티에 이렇게 뭔가 좀 좁혀지지 않더라도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협력 광고가 뭐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했을 때 얼만큼 좋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관련해서 그럼 대형 플랫폼이 언제쯤 세일을 진행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세일을 홍보를 하면서 했는지 같이 알아보면서 저희도 이제 기간에 관련해서 광고를 조금 짜볼게요. 이제 보통은 이 시기쯤 되면은 저희가 인스타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막 그쵸. 떠요. 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건 뭐 에이블리에도 2024년에 최대 80% 할인 기간을 11월 18일에서 12월 2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했었죠. 그럼 이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쯤에는 할인을 하겠구나라는 걸 대충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다른 자사몰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80%나 할인한다는데 저기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기로 이제 협력 광고를 진행을 하고 근데 또 에이블리가 특징이 명절 때도 세일을 되게 크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현재 명절 할인을 진행하고 있죠. 2025년 추석 맞이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뭐 최대 25% 그리고 브랜드별로 조금 더 다양하게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에이블리에도 좀 메인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더 할인율을 높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굳이 대형 브랜드가 아니어도 협력 광고를 통하면 에이블리에서
뭔가 이렇게 매출을 기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에이블리는 단순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추석 맞이 세일이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맞이 다양하게 조금 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대형 세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협력 광고로 활용하시기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뷰티 자체도 올리브영에서 많이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무신사랑 에이블리도 요즘에 뷰티를 많이 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에이블리 내에서도 계속 뭔가 뷰티에 관한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뷰티 전용 쿠폰을 엄청 많이 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이어도 에이블리가 더 싸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 뷰티 브랜드들도 랜딩 페이지를 에이블리로 거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리브영 자체는 워낙 대형 브랜드들이 조금 스킨케어나 이런 것들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낮은 그런 분들한테 랜딩 페이지를 계속 유도를 하면 오히려 이제 10대 혹은 20대 초반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에이블리한테서 구매하는 게 조금 더 구매 허들이 낮다고 판단이 돼서 에이블리에서 뭔가 뷰티 업종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그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그쵸. 하는데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저한테. 그쵸? 이제 남자분들이 물론 여자분들도 요새는 많이 사용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남자들이 무신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쵸? 맨즈 뷰티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광고를 그렇게 실제로 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고를 진행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기 브랜드가 뭐 뷰티가 아니라 맨즈 뷰티다. 그쵸? 예, 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음. 남자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에이블리랑 비슷한 플랫폼 중 하나가 또 지그재그잖아요. 이제 지그재그는 어쨌든 에이블리랑 되게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에이블리에 입점되어 있으면 지그재그도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지그재그 안에서도 뷰티 브랜드가 되게 핫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또 지그재그 내에서 얘네도 되게 뷰티 브랜드를 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는 여성 의류에서는 되게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그쵸. 있는 플랫폼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면 이미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블리 그리고 지그재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뷰티 브랜드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입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티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올리브영, 저도 올리브영에는 화장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뭐 무신사에서는 아직까지 구매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보다 보면은 여기서도 살 수 있겠다, 살까 그쵸?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여자로 바꿔보면 지그재그나 아니면 에이블리에서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 것 같아요, 점점. 그쵸? 이게 뭐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을 지그재그 세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10월 초쯤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그재그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뭐 무신사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플랫폼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강조하고 있고 이제 시즌은 정확하진 않지만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11월 달이면 아직 좀 남았네?가 아니라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구매를 발생시키려면 저희는 또 그만큼 앞에 광고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 대형 세일에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성 의류를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 어쨌든 맨즈 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광고주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랜딩 지그재그에서 볼륨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협력 광고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이제 어쨌든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무신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신사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성분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남성분들은 보통 무신사 이렇게 단독으로 그쵸.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그쵸.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휘연 마케터님께서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무신사가 최근에도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걸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반기 다른 감사 세일 이런 걸 진행했었죠. 맞아요. 패션 잡화라든지 음. 이런 걸 아마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인스타에 다른 광고가 뜨더라도 대부분 무신사가 뜨기도 했고 그죠, 네, 맞아요. 다른 브랜드들이 이때 협력 광고를 모는 걸 실제로 그 마케터의 입장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곧 FW 시즌도 아마 소라 마케터님이랑 그때 라이브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만약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당장 저희가 메타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시기를 대비해서 소재 테스트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되잖아요. 뭐 할인을 강조한 소재가 어떤 문구가 잘 먹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뭐 CTR이라든지 아니면 CVR이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바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 이 시기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이미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저걸 확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한 달, 두 달이라면은 한 1, 2주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할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뭐 당장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늦더라도 연휴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그때는 좀 미리 소재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무신사 내에서 블랙 프라이, 그러니까 무신사만의 무진장 불프데이 그게 되게 맞죠. 큰 행사잖아요. 맞죠? 80%까지 세일을 작년에는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얼만큼의 소비자들이 몰리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플랫폼이 때문에 터지니까. 그쵸.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오히려 자사몰 구매는 거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는 무조건 협력 광고를 진행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하반기 감사 세일이 곧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상은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불프는 작년이랑 조금 비슷하게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케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신사에서는 굳이 의류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티나 혹은 생활 가전이나 다양한 정말 제품군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단순히 그냥 무신사하면 패션이지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엔 오히려 반려동물 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취미에 맞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거랑 관련해서는 굳이 패션이나 뷰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광고주님들께서도 저는 이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FW 시즌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가 10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11월부터 이제 계속 쭉 그 기간이 이어지는데 그렇죠? 이때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요. 뭐 엄청 크리스마스, 많죠. 불프, 뭐 겨울, 그 다음에 다음날 명절 이런 것들이 계속 내년 1, 2월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 광고를 만약에 협력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광고주님들이라면은 이 시기에는 예산을 감축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오히려 그 이번에는 한 번쯤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제가 최근에 메타 세미나에 갔다 왔을 때도 메타 협력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타에는 저희가 평소 4분기까지 있다고 하면 뭐 내년 1, 2월까지 5분기로 쳐서 이때까지는 뭐 연말이라는 시즌에 그 영향이 크니까 뭐 예산을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높인다든지 하지 말고 머신러닝을 좀 천천히 계속 적응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만약에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이때 광고를 껐다 아니면 확 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로아스 편차가 좀 많이 났다라는 경험이 있으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광고 성수기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모든 업종엔 전 성수기가 있다고 판단이 그쵸. 되는데 광고도 똑같이 성수기가 존재합니다. 이게 하반기가 될수록 조금 성수기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추석 연휴부터 연말 끝까지 되게 소비자들은 굳이 할인을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앞에 아껴놨던 돈을 뒤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용이라든지 아니면 뒤늦게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확 소비가 증가할 건데 그걸 대비하려면 어쨌든 간에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초반에는 조금 주춤했던 광고비여도 이제는 조금 투자를 하셔서 소비자들을 계속 유치하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 자체가 한 1월에서 2월까지 그만큼 연장이 되고 그 이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똑같지만 새해에는 이제 뭔가 소비를 좀 줄여보자. 약간 돈을 좀 많이 모아보자. 이런 적금 관련해가지고 요즘 또 소비자들끼리도 그런 걸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조금 소비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연말부터 연초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건강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취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맞아요. 뭔가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연말에 조금 대비하면서 소비자들 소비 흐름을 조금 판단한 후에 광고비 설계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저희는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라 원래는 그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직업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일이고 맞아요. 판매를 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어떻게 건드릴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그럴 것 같다, 분위기에 취할 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말들이라도 결국 저희한테는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이제 보통 광고주님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 시기에 많이 팔리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시기 때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다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광고에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대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뷰티 브랜드 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올리브영이 있죠. 그쵸. 올영 세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매달 조금씩 세일을 하고는 있어요. 특정 품목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라든지. 근데 그걸 제외하고 올리브영에서는 좀 대형 세일을 이제 하반기에 하나, 상반기에 하나 엄청 크게 메가 세일을 진행하고 이제 또 분기별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맞죠. 이거는 올리브영 자체적으로 뭔가 기간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였다고 전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11월 말에서 한 12월 초?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연말 세일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단순히 예상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영 세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는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대형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무래도 왜냐면 저희가 많이 쓰는 제품들이 어쨌든 대형 브랜드일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세일에 들어가면 오히려 중소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메타로 돌리시게 되면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제품의 소구점을 같이 노출시켜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뷰티 경우에는 어떻게든 메타 소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색조면은 어떤 색감인지를 잘 보여줘야 되고 스킨케어면은 피부결이 얼마나 정리가 되는지 좀 잘 보여줘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 뷰티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라 마케터님은 이제 제품을 잘 아시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보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만약에 좀 기획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만약에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규모가 좀 있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다라고 하면 이런 대형 세일 기간에는 퍼센트로 때려박는 게 맞아요. 할인율을. 네, 할인율. 그쵸. 우리 이만큼 세일한다. 아니면은 뭐 1+1. 50% 세일을 강조하는 것보다 1+1 세일을 강조하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에서 트래픽이 더 잘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약간 중소 정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알긴 아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어떤 스킨케어나 색조나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제 어쨌든 시즌이 바뀌고 이러면은 보습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초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모든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소구점이 비슷할 거예요. 어떤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들어갔다든지 되게 이런 거에 좋다라든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쵸.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 어쨌든 들어간 성분은 진짜 비슷하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성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패키지가 조금 예쁘다라고 하면 그 패키지를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전 충분히 소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뭔가 세정력이 좋아요. 그럼 세정력이 좋은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정력이 좋은 거랑 다른 거랑 같이 팔 수 있게끔 기획하는 것도 저는 마케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즌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여름에 발랐던 밝은 컬러는 더 이상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요.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컬러를 맞춰서 이제 광고 제품을 다시 이제 조금 변경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패션도 뭐 SS 그쵸. 시즌 제품을 그대로 소재로 활용하지 않는 맞아요. 것처럼 FW로 바꾸잖아요. 뷰티에도 뭐 SS 뷰티 용품이 있는 거고 겨울에는 FW 시즌에는 또 그에 맞는 그쵸. 제품이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또 여름에는 저희가 쓰지 않았던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글리터라든지 녹아내리니까. 그리고 픽서는 여름에 오히려 좀 많이 썼죠. 근데 겨울에 픽서를 쓰면 얼굴이 얼어요. 그리고 되게 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품별로도 시즌을 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글리터의 시절이 돌아왔다라고 또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조, 우리 브랜드가 색조다라고 하면 이제 좀 FW 컬러에 맞춰서 광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기초다라고 하면 이제 속보습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보습을 조금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브랜드 측이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건데 그거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기획까지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슬슬 라이브 일정 시간이 다 돼가서 오늘은 이쯤에서 라이브 마치고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 라이브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셔도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일본 부팀 김희연 마케터 장소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